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가방에 우산 하나 안 넣어 다니면 불안하시죠?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빗방울이 떨어지곤 했는데요. 오늘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낮부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게 했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다소 높겠지만 강한 바람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도 강풍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또 울릉도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상으로는 오늘도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낮 동안에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아침에는 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관광업계는 또 터졌느냐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경주 대릉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불안한 탓인지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조금 아직까지 불안한 면이 있어서 지금 더 확산될까 봐 마스크 계속 끼고 다니고 손소독제도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경주는 관광객 감소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닙니다. 대릉원의 경우 같은 요일 2주 전 입장객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관광객은 줄었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당장 보문단지 숙박업소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국인 단체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개별 여행객이나 외국인들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내국인 단체 여행 행사들은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사스와 메르스 때도 요동을 쳤습니다. 경주는 4년 전 지진으로 격감했던 관광객이 겨우 회복된 시점에 또 악재가 터져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도 외래 관광객, 그중에서 특히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고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는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줄지 관광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도내 각 시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나 마스크가 동났고 지자체는 예정돼 있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약국. 손 세정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가 퍼지면서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찾는 손님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도매상 쪽에 아예 팔고 있는 제품이 없어요. 재고 자체가 거의 이제 품절로 다 떠 있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 수요가 좀 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되자 지자체는 예정했던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상주시, 영양군은 다음 달 8일 예정돼 있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으로 매년 개최되고 또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니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영주시와 예천군, 봉화군도 정월 대보름 행사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이던 영덕과 울진, 포항의 대게 축제에 대해서도 개최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는 여행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계약건의 80% 정도가 취소됐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 여행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북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의심 신고자 7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9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자가 격리가 해제되면서 현재 경북 지역 자가 격리자는 5명입니다. 한편 경북 지역 의심 신고자 가운데 42명은 증상이 가볍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증상을 보여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나 예방 수칙, 등교 중지 여부 등이 궁금한 학부모는 0542-139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교육청은 방역을 실시한 뒤 예정대로 다음 주 개학을 진행하고 중국을 다녀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울릉을 포항 남구에서 떼어내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 붙이는 방안에 대해 울릉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과 생활권이 무시되면서 정치적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전기 노선이 포항 항로이고 생활문화권도 포항인데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킨다는 건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 선거구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도 울릉을 종전 영일 선거구에서 분할해 울진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됐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울릉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 주민들은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현행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1만여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선거구가 획정될 시 총선 거부는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영덕, 울진, 봉화는 면적이 서울시의 6배가 넘고 내륙 2개 군과 해안 2개 군의 생활권과 경제 기반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선거구로 묶여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가 줄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하한선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과거 영덕과 같은 선거구로 묶였던 인근 청송을 영덕 쪽으로 붙이면 두 선거구 모두 인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송을 지역구 중 하나로 두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여야 간에 어떤 기준도 협의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번 총선에 이어 다음 총선에서도 선거구 조정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새해 첫 독도 수호 특위를 열고 최근 독도 왜곡 전시물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의 확대 개장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특히 안동의 김성진 도의원은 일본이 영토 주권 전시관을 야심차게 열었지만 정작 전시 내용은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체험관에 베끼는 데 그쳤다고 혹평했습니다. 한편 울진의 방유봉 도의원은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광주 결의대회가 1000여 명으로 계획된 반면 독도를 관장하는 경북은 500명으로 광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상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거나 의료진 없이 운전기사만 와서 환자를 이송하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까지
도로 위에 사설 구급차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응급 환자 이송 차량의 운전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세워진 사설 구급차에 운전기사가 환자를 싣고 출발합니다. 또 다른 병원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혼자서 환자를 태우자마자 경광등을 울리며 달려갑니다. 모두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고 운전기사만 와서 환자를 이송하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입니다. 특수구급차는 법적상 의료진이 무조건 타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상으로. 동승한 의료진에게 줘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 혼자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설 구급차는 녹색 띠를 두른 일반 구급차와 빨간 띠를 두른 특수구급차로 나뉘는데 기본 요금은 3만 원과 7만 5천 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일반 구급차를 특수구급차처럼 불법 운행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28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54살 최모 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한 가운데 구급차 업계도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상 요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 정도이 그렇게 운행하시니까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경상북도에 등록된 사설 구급차는 모두 77대. 공무원 한 명이 이들 업체와 운전기사를 담당하는 수적 어려움도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사항이 없다 보니 관련법 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해보고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하는 이송할 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좀 고문을 내려고 합니다. 환자 이송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손쉽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제21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원길 예비후보는 어제 6대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경주를 역사문화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주 발전의 걸림돌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며 자동차 부품산업 모듈화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 5만 2천여 명이 4월 총선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무엇이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손은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에게 투표권이란?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면허도 딸 수 있고 뭐 군대도 갈 의무도 있고 한데 탐정권만 없으면 불리한 것이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 교복을 입은 10대들이 선거용지를 들고 투표함 앞에 섰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로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입니다. 생애 첫 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지지하고 싶은 정치인에 대한 모습이 뚜렷합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동물학대 같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폭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을 발의해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을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투표를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저도 긴가민가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에나 이제 저희 사회에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만 18세 유권자는 대구와 경북 지역 전체 유권자의 1%가량인 5만 2,600여 명. 이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4,800여 명입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입시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바꿔나가는데 이들의 한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겨울 휴장에 들어간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3월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3월 재개장을 위해 포항시는 오늘까지 먹거리 판매대 운영자 40개 팀을 모집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 품평회로 운영자를 뽑을 방침입니다. 지난해는 먹거리 판매대와 상품, 체험 판매대 등 40곳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먹거리 판매대 위주로 운영합니다. 대한노인회 문경시 지회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때마침 고발된 현 지회장이 다음 달에 있을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후보자 자격 시비마저 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문경시는 최근 대한노인회 문경시 지회장과 사무국장, 직원 등 관계자 3명과 강사 2명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인회 문경시 지회는 지난 2017년부터 이동영화교실과 체조교실 등의 사업을 하면서 강사 1명이 진행한 사업을 2명이 사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3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내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인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면담 결과 그게 맞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임기 4년의 문경시 지회장 선거에 고발된 현 회장이 다시 출마하려 하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현 회장은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고 주변의 권유에 따라 다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하는 사이에 우리 임원진에서 추대식으로 꼭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벌써 마음을 굳혔던 거라서. 이에 대해 일부 노인회 회원들은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선거에 나서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문경시 노인회에 출마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문경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2분 다시 우리 지역의 노인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 문경시 지회의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로 연간 6억 7천만 원을 지원받고 자체 회비도 4,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도 행복도우미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합니다.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시군 노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저출생 극복 및 친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규정을 1년간 연장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친환경 신성장 기술 지원과 관련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와 수소버스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3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어제는 성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요 현안과 시민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상정된 안건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정에 반영하고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과 복지 수요 등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최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의 지난해 신선 농산물 수출액이 8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5.4% 증가한 역대 최고액으로 참외와 토마토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요즘 가방에 우산 하나 안 넣어 다니면 불안하시죠?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빗방울이 떨어지곤 했는데요. 오늘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낮부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게 했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다소 높겠지만 강한 바람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도 강풍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또 울릉도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상으로는 오늘도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낮 동안에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아침에는 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